평범했던 한 여자가 한순간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탈바꿈합니다. 바로 갸루입니다. 처음 보면 그저 조금 튀는 요즘 패션 같아 보이지만 사실 갸루는 생각보다 훨씬 긴 역사를 가진 문화예요. 그 시작은 1990년대였습니다. 루즈삭스에 짧은 교복 치마를 받쳐 입은 여고생들, 바로 코갸루였죠. 뒤이어 피부를 새까맣게 태우고 눈가를 하얗게 칠한 가장 강렬한 비주얼의 강구로가 등장했고요. 그런가 하면 정반대로 프릴과 핑크로 온몸을 공주님처럼 휘감은 힘의 갸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층 세련되게 돌아온 레이와 갸루까지. 갸루의 진짜 핵심은 바로 이들의 태도거든요. 그 태도란 얌전하고 단정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여성상을 거부하는 겁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나를 드러내겠다는 마음이죠. 그래서 외형은 서로 다를지라도 이 마음가짐만 같다면 다 갸루인 셈입니다. 일본은 동조 압력이 굉장히 강한 사회입니다.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이 두 개 있죠. 하나는 튀어나온 못은 박힌다. 즉, 남들과 다르면 결국 깎여나간다는 뜻입니다. 다른 하나는 공기를 읽어라인데요. 말로 일일이 정해주지 않아도 그 자리의 분위기를 알아서 눈치껏 파악하고 거기에 맞추라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분위기를 못 읽는 사람은 KY, 그러니까 공기 못 읽는 애라고 낙인 찍히고 맙니다. 결국 일본의 압력은 단순히 튀지 마라가 아니라 매 순간 주변을 살피고 알아서 맞추라는 훨씬 더 촘촘한 압력인 겁니다. 그런 사회에서 자란 청년들 중 일부는 결국 정반대의 방식으로 응답합니다. 어차피 박힐 거라면 차라리 더 제대로 튀겠다는 상황이죠. 그 거친 반항이 성별을 따라 갈래를 나누게 되는데요. 남자 쪽은 폭주족이나 양키가 되어 거리에 나갔고 여자 쪽은 파격적인 갸루로 이어졌습니다. 거칠게 맞서던 두 모습은 언뜻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갸루가 폭주족에서 파생되어 나온 게 아닙니다. 둘 다 강한 억압이라는 똑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촌이자 형제인 셈입니다. 당연히 기성세대 눈에 곱게 보일 리 없었겠죠. 어른들은 이 아이들을 타락한 문제아로 낙인 찍었습니다. 언론은 갸루를 비행, 가출 같은 사회 문제와 한 묶음으로 엮어 보도하기 시작했죠. 까맣게 태운 피부와 짧은 교복 치마가 하나의 패션이 아니라 타락의 증거처럼 다뤄진 겁니다. 그렇게 갸루는 어느새 온 사회가 함께 손가락질하는 표적이 됐습니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도덕적 패닉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엔 묘한 함정이 있어요. 언론이 갸루를 자극적으로 다룰수록 역설적으로 갸루가 뭔지 전국에 더 널리, 더 선명하게 알려졌거든요. 진짜 역설은 그 다음입니다. 손가락질 당할수록 갸루는 오히려 더 선명한 반항의 깃발이 됐거든요. 여기엔 심리적 반발이라는 마음의 법칙이 작동합니다. 그리고 밖에서 비난이 쏟아질수록 안에서는 우리는 우리끼리라는 결속이 더 단단해졌죠. 갸루를 가장 강하게 만든 건 다름 아닌 그들을 가장 미워한 시선이었던 셈이죠. 갸루가 왜 하필 1990년대에 폭발적으로 번져나갔는지 일본 현지에서도 이에 대한 분석이 무척 많습니다. 보통은 5가지 요인을 핵심으로 꼽는데요. 휴대폰과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또래끼리 유행이 빠르게 공유된 것, 여성의 사회 진출과 자기 표현이 늘어난 것, 힙합 같은 스트리트 문화의 유입, 그리고 코갸루 붐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현상의 가장 깊은 바닥에는 바로 가치관의 흔들림이라는 결정적인 계기가 깔려 있었습니다. 1980년대 버블 경제가 가져다준 풍요는 나를 마음껏 표현해도 된다는 욕구를 한 세대 전체에 가득 심어놓았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초 버블이 허무하게 무너지면서 좋은 대학, 좋은 회사, 그리고 안정된 인생이라는 정해진 각본이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젊은이들은 부모 세대의 가치관에 깊은 의문을 품게 되었고 마음을 지금 여기에 나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미래가 날 지켜주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내가 나를 증명하겠다는 선언이었죠. 기성사회의 억압이 빚어둔 반항에
흔들리는 미래가 불을 붙인 셈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볼까요? 한 가지는 확실히 짚고 가야 합니다. 한국은 갸루라는 문화 자체를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저 신기하고 재밌으니까 즐기는 것뿐이죠. 이게 미나미만의 일도 아닙니다. 갸루의 시그니처인 갸루피스는 이미 아이브의 레이나, 빌리의 츠키 같은 아이돌이 유행을 시켰고요. 배우 이민정 씨나 가수 이미주 씨 같은 이들도 갸루로 변신해 유튜브 예능에 등장하곤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갸루란 따라 사는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한 번쯤 해보는 재밌고 신기한 예능 소재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누구도 아닌 미나미 본인이 직접 증명해줬습니다. 갸루 컨텐츠로 누구보다 큰 사랑을 받았던 그가 정작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제 슬슬 갸루랑 빠이빠이 할 때가 됐다. 나는 원래 갸루가 아니니까 이제 진짜 내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라고 말이죠. 갸루 문화를 알리려던 게 아니라 그저 멤버들과의 케미나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컨텐츠였다고 본인이 직접 못을 박은 겁니다. 갸루 유행의 최전선에 서 있던 당사자조차 그건 내가 살아가는 문화가 아니라 잠깐 보여준 컨텐츠였다고 선을 그은 거예요. 그리고 마침 오는 7월 8일 아주 흥미로운 우연이 겹친 날입니다. 리센느가 데뷔 후 처음으로 내놓는 리메이크 신곡으로 컴백을 확정했는데 이미 공개된 커버부터 온통 핑크빛 갸루 감성으로 가득하죠. 그리고 그 곡이 하필 전설적인 걸그룹 카라의 프리티걸입니다. 결국 우리는 버텨낸 사람에게 마음이 가니까요. 사실 카라 역시 한때는 멤버들이 그룹을 알리기 위해 어떤 방송이든 가리지 않고 뛰어다녀야 했던 눈물겨운 무명 시절을 지나 정상에 오른 팀이었잖아요. 그런데 리센느 역시 너무나 닮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발매한 지 2년이 다 된 데뷔곡이 최근 K-팝 역사상 최초로 719계단을 역주행하며 차트를 거슬러 올라왔으니 말입니다. 그 옛날 카라의 대표곡이었던 프리티걸을 묵묵히 무명의 긴 터널을 버텨낸 또 다른 언더독 리센느가 자신들만의 갸루 감성으로 이어받는 그림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몇 해 전 도쿄돔 객석 무대를 올려다보던 한 소녀. 나는 저기에 서야겠다. 이제 그 소녀 곁엔 같은 무대를 바라보는 네 사람이 있습니다. 도쿄돔에 서는 그날까지